4월 셋째 주부터 잠잠했던 주택 분양 시장이 5월 둘째 주부터 기지개를 켤 전망입니다. 5월 둘째 주부터 5월 말까지 수도권에만 4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할 때 2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5월 분양 시장 전망 이건희 기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5월 주택 공급 물량이 좀 상당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5월 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애초에 4월로 예정된 분양 단지들이 분양가 산정 등의 이유로 분양 승인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월에 풀려야 했을 물량인데 이 주택 물량들이 막혀 있다가 뒤늦게 터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피해 분양 시기를 5월로 앞당기려는 시행사들의 전략이 맞물려서요. 5월 분양 시장은 샌드위치 속처럼 아주 어지럽게 뒤덮였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입지적 장점을 갖추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특정 단지로의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가점제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예비 청약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정말 청약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미분양에 대한 좀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양 물량이 늘고 있지만 수요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입증되는데요.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2월보다 4.8% 감소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3, 4월 분양 시장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은 높은 청약률을 보였지만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 단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시장에서 매번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월보다 12%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3.2% 감소에 그쳤습니다. 네, 미분양 물량 해소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월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죠. 우선 5월 4일까지 인터넷 청약 시스템인 아파트 투유 이용이 어렵습니다. 건설국토부가 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며 특별 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졌는데 이로 인해 서버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6.13 지방선거 홍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5월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져 청약 홍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행 건설사들은 이들을 피해 금요일과 주말에 견본주택을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남은 날짜를 고려할 때 오는 11일과 18일, 늦어도 25일까지는 대부분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이 예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상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건설사들이 보고 상반기 예정 물량을 5월 말까지 대부분 공급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 건설사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에서 눈에 띄는 분양 단지는 삼성물산이 이제 서초동에 내놓은 서초우성 1차 레미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분양가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DH자이 개포에 이어 강남 부동산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있습니다. 또 강동구 상일동에 들어서는 GS건설의 고덕자이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인 고덕자이는 인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들어섰고 또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선 포스코건설의 또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신분당선 미금역에서 6분 거리입니다. 배산임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분양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이건희 기자였습니다.